도시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 생활권과 문화권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던 대표적인 두 지역이 바로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입니다. 영남은 소백산맥 아래에 위치한 경상도 지역을 뜻하고 호남은 금강 아래에 위치한 전라도 지역을 뜻합니다. 호남과 영남은 다시 소백산맥과 섬진강으로 생활권과 문화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호남지방은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시절 국가 전체 세금의 3분의 1을 담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김제평야, 만경평야, 나주평야 등 넓은 평야의 농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반면 영남지방은 1960년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대한민국 공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지역입니다. 지역은 현재 인구수가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남지방의 총 인구수는 약 1258만 명이며 호남지방의 총 인구수는 약 505만 명입니다. 영남지방에는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3개의 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고 호남지역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하나의 광역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지 20위부터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위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인구수는 15만 2,981명입니다. 경주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최근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광역시에서 안동시로 이전하였습니다. 도청의 이전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가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19위는 전라남도 목포시입니다. 인구수는 21만 3,172명입니다. 목포는 전라남도 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1897년 개항과 함께 급격히 성장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중공업을 육성할 당시 수심이 얕은 목포항의 화물 운송량이 줄어들면서 대도시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8위는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인구수는 23만 3,103명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된 도시입니다.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조선업과 관련된 산업에 일하고 있으며 조선업의 경기에 따라 도시의 경제가 좌우됩니다. 17위는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인구수는 24만 6,081명입니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지만 1960년대 대한민국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포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으로 급속하게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역사적 상징성과 관광도시로서는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6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입니다. 인구수는 25만 8,841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일한 항구도시입니다.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해 항구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규모 간척산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중심도시입니다. 15위는 경상북도 경산시입니다. 인구수는 26만 6,169명입니다.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입니다. 1990년대에 주거지구가 개발되면서 급격히 성장한 도시입니다. 현재 지방에서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14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입니다. 인구수는 26만 8,488명입니다. 익산시는 드넓은 평야 위 작은 촌락을 가리키는 의미로 과거에는 1위로 불리던 지역입니다. 익산시는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열차를 통해 운반할 목적으로 성장시킨 도시입니다. 13위는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인구수는 27만 634명입니다. 여수시는 반도 모양의 육지와 3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전라남도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여수해양엑스포 이후 관광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의 위상이 급격하게 높아진 도시입니다. 12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인구수는 27만 7,342명입니다. 2020년 4월 여수시 인구를 추월하여 전라남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수부도시이며 소비 중심도시입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관광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생태도시, 정원도시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위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인구수는 33만 9,883명입니다. 진주시는 서부 경남의 중심도시입니다. 조선시대 진주시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경주, 상주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1925년 경상남도 도청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도청 소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10위는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인구수는 35만 5,560명입니다. 양산시는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입니다.
물금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양산시는 부산 지역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수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9위는 경상북도 구미시입니다. 인구수는 40만 4,966명입니다. 1969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자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 낙동강이 흘러가며 그 주변에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8위는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인구수는 49만 2,574명입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최대 도시이며 포스코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섬유, 금속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2015년 인구 52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역 산업의 침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동쪽으로 동해와 맞닿아 있으며 영일만과 호미반도를 끼고 있습니다. 7위는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인구수는 53만 2,510명입니다. 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세운 금강 가야의 수도였던 곳으로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양산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입니다. 김해시의 구시가지는 부산광역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며 장유, 진영 등 신시가지는 창원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6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입니다. 인구수는 64만 120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도시로 도청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호남 제1성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경상남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7년간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수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5위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인구수는 100만 4,693명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 직후에는 인구 109만 명으로 수원시 인구를 추월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였으나 현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용인시까지 창원시 인구를 추월했으며 현재는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위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인구수는 110만 1,059명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공업도시를 목표로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1962년 울산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기업들의 공장들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1년 기준으로 약 69조 원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화성시 다음으로 높은 도시입니다. 3위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인구수는 141만 4,862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1896년 전남도청이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1897년에는 목포항의 개항으로 전남은 광주와 목포라는 두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평균 연령은 42.7세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젊은 도시입니다. 2위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인구수는 236만 8,670명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기에 주변 인구를 흡수하여 도시가 급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섬유 업계의 기업이 파산하여 도시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 이후 다른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면서 2000년대 이후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1위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인구수는 328만 4,947명입니다.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로서 지정학적 입지 조건과 풍부한 노동력,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IT,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화로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1990년대에는 서해안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부산항의 입지는 축소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자리 문제와 인구 문제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호남 지역에 있는 인구수 많은 도시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지역 모두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로 다시 한번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